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투자 아이디어 확장에 도움을 드릴 가치사슬 인사이트입니다. 오늘 저희가 알아볼 종목은 바로 삼화전기입니다. 엔비디아 서버가 정전으로 꺼지는 순간 수십억 원의 데이터가 날아갈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걸 막는 핵심 부품이 바로 삼화전기의 S캡 슈퍼 캐패시터인데요. 삼화전기는 이처럼 엔비디아 서버의 데이터를 지키는 핵심 부품사로 부상하고 있으며 S캡과 하이브리드 캐패시터 밸류체인을 중심으로 분석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삼화전기는 정확히 어떤 회사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삼화전기는 1973년에 설립된 캐패시터 전문 제조사인데요. 캐패시터는 전기를 잠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내보내는 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냉장고나 세탁기 같은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범용 전해 콘덴서가 주력이었지만 지금은 AI 데이터 센터용 S캡과 전장용 하이브리드 캐패시터로 체질을 완전히 전환하고 있습니다. 삼화전기는 크게 4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S캡 사업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SSD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공급하며 데이터 무결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 하이브리드 캐패시터 사업입니다. 전기차 호지 기지국 산업용 장비에 들어가는 고부가 제품으로 고용량, 저저항, 장수명을 동시에 구현해 자동차 전동화의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셋째, 전해 콘덴서 사업입니다. 아직 매출의 51.5%를 차지하는 주력 사업으로 생활 가전 및 산업용 범용 제품이며 고정비를 흡수해 재무 안정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넷째, EDLC 즉 전기 이중층 캐패시터 사업입니다. ESS나 풍력 발전 같은 신재생 에너지 분야로 확장 중인 중장기 성장 옵션으로 100억 원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삼화전기의 S캡이 엔비디아 서버의 데이터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이며 지금 AI 인프라 핵심 부품사로 재평가받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럼 왜 삼화전기가 지금 주목받는지 3가지 핵심 성장 동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AI 데이터 센터 S캡 수요 폭증입니다. 글로벌 SSD 시장은 2025년 214억 달러에서 2034년 1113억 달러로 연평균 20%씩 고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SD는 빠르고 용량이 크지만 정전이 발생하면 컨트롤러와 버퍼 메모리 안에 데이터가 날아갈 수 있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기업용 SSD에는 정전 순간에도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해주는 보조 전력 장치가 필수적인데요. 이 역할이 바로 삼화전기의 S캡입니다. 삼화전기는 2020년 삼성전자와 S캡을 공동 개발하여 같은 해부터 납품을 시작했고 2024년에는 SK하이닉스에도 공급을 개시하며 강력한 레퍼런스를 확보했습니다. SSD가 고용량화될수록 탑재되는 S캡의 수량도 늘고 용량도 커지기 때문에 SSD 시장이 성장하면 삼화전기의 수혜도 자동으로 커지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는 전장용 하이브리드 캐패시터 확대입니다. 슈퍼 캐패시터 시장은 2025년 32억 달러에서 2033년 122억 달러로 연평균 18%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연기관차에서 하이브리드, 그리고 전기차로 전환될수록 차량 1대당 알루미늄 콘덴서 탑재량이 구조적으로 증가하는데요. 삼화전기의 하이브리드 캐패시터는 고용량, 저저항, 장수명을 동시에 구현한 제품이라 자동차 전장, 오지통신, 산업용 장비 영역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범용 전해 기반 위의 고부가 비중이 상향되는 구조입니다. 전해 콘덴서 매출이 51.5%를 차지하며 고정비를 흡수해주고 있어 안정적인 현금 창출을 돕고 있습니다. 재무도 탄탄하여 단기 차입금이 사실상 없고 부채 비율도 50% 수준입니다. S캡과 하이브리드 캐패시터 비중이 올라갈수록 평균 판매 단가와 마진이 자동으로 상승하는 구조이며 2026년 예상 ROE가 14%에서 15%로 일본 경쟁사인 리치콘이나 니폰 케미콘보다 훨씬 높아 우월한 수익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실적 숫자를 통해 삼화전기의 현황과 체질 전환 진행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액은 2021년 2,471억 원에서 업황 부침이 있었지만 2024년에는 2,331억 원으로 다시 반등했습니다. 2025년은 2,301억 원으로 소폭 줄어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고부가 제품 확대만으로 전체 업황 변동과 원가 영향을 완전히 상쇄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영업이익률은 2023년 3.9%로 바닥을 찍고 2024년에 10.6%로 크게 반등했습니다. 2025년은 5.2%로 다시 내려오는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2024년 ROE는 20.1%로 고성장 구간에 진입했음을 알 수 있으며 부채 비율 50.0%의 단기 차입금이 없어 재무적인 안정성도 매우 높습니다. 밸류에이션을 보면 2026년 기준 예상 PR이 12배에서 13배, PBR이 1.8배에서 1.9배 수준입니다. 같은 슈퍼 캐패시터 카테고리에 있는 비나텍이 PR 62배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삼화전기가 현저히 저평가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삼화전기의 성장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밸류체인 지도를 통해 전체적인 수혜 생태계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삼화전기를 중심으로 위쪽에는 알루미늄 방막, 전해액, 탄소전 극재 같은 원재료 공급사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SSD 고객사, 자동차 전장 TL 기업들, 그리고 오지 장비사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핵심 흐름은 이렇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확장이 SSD 수요를 늘리고 SSD의 고용량화가 S캡 탑재를 늘리면서 삼화전기의 평균 판매 단가가 상승하는 구조입니다. 이처럼 삼화전기는 첨단 산업의 핵심 부품사로서 다양한 후방 산업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밸류체인 첫 번째로 S캡과 AI 데이터 센터 수혜 기업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삼화전기 S캡 채용이 확대될수록 SSD 공급사와 스토리지 인프라 기업 전반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입니다. 가장 직접적인 수혜 기업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두 회사는 삼화전기 S캡의 최대 수요처인데요. 2020년 삼성전자, 2024년 SK하이닉스에 S캡 공급을 개시했습니다. SSD가 고용량화될수록 S캡 탑재 수량과 용량이 동시에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2025년 4분기 글로벌 5대 SSD 업체 매출 합계가 99억 달러를 넘으며 전분기 대비 51.7%나 성장했는데 이는 AI 추론 워크로드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기업은 국내 슈퍼 캐패시터 상장사인 비나텍입니다. 비나텍은 삼화전기와 같은 성장 카테고리에 있는 기술 비교군인데요. AI 데이터 센터 스토리지 투자 확대는 S캡 계열 제품 전반의 수혜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비나텍의 PR이 62배인 반면 삼화전기의 예상 PR은 12배에서 13배 수준입니다. 이는 삼화전기가 같은 AI 데이터 센터 수혜 테마 내에서 명백히 저평가돼 있다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간접 수혜로는 데이터 센터 냉각과 전력 인프라 기업들이 있습니다. AI GPU와 SSD가 늘어나면 데이터 센터 소비 전력이 급증하고 이에 따라 냉각 및 전력 설비 수요도 함께 늘어납니다.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같은 변압기 기업들이 이 분야에서 큰 수혜를 받고 있으며 액침 냉각, 칠러 관련 기업들도 AI GPU 발열 해결 수요로 구조적 성장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AI 데이터 센터 밸류체인을 살펴봤는데요. 이런 투자 아이디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알림 설정도 눌러주시면 다음 인사이트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밸류체인 두 번째, 전장 오지, ESS 수혜 생태계를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캐패시터 수요 확대는 전기차 전동화, 오지 인프라, 그리고 에너지 저장 전반을 수혜 구조로 묶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수혜는 자동차 전장 TL 기업들입니다. 삼화전기는 현대차, 기아, GM, 덴소, 애티브 같은 전 세계 주요 완성차 및 부품사의 하이브리드 캐패시터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내연기관에서 하이브리드, 전기차로 전환될수록 차량 1대당 알루미늄 콘덴서 탑재량이 구조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전기차 전환이 가속화될수록 삼화전기의 수혜도 커지는 구조입니다. 특히 전장 부품은 한 번 납품 승인을 받으면 교체하기가 매우 어려운 고착 수요가 발생하므로 신뢰성 인증 장벽이 곧 해자가 됩니다. 오지 통신 장비 쪽도 주목해야 합니다. 삼성전자 네트워크, 에릭슨 같은 통신 장비사의 삼화전기의 고전압 소형화 캐패시터가 오지 기지국과 통신 장비에 탑재되는데요.
오지 전환 가속화로 기지국 설치가 늘어날수록 콘덴서 탑재 수량도 동반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또한 삼화전기의 오지용 고전압 소형화 제품군은 1분기 대비 국내 조달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EDLC는 아직 매출 비중이 작지만 중장기 옵션으로 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풍력, ESS, 산업용 장비의 순간 전력 보조 장치로 사용되는데 재생에너지가 확대될수록 수요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슈퍼캐패시터 시장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연평균 성장률이 가장 높으며 41.2%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삼화전기의 밸류체인에서 주목할 수혜 연관주들을 표로 정리하여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별점 3개, 즉 최직접 수혜 기업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습니다. S캡의 최대 수요처로서 SSD 고용량화가 가속화될수록 삼화전기에 직접적인 이득이 됩니다. 비나텍 또한 별점 3개입니다. 같은 슈퍼캐패시터 카테고리에서 비나텍의 PER이 62배인 반면 삼화전기는 12배에서 13배 수준으로 삼화전기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근거를 보여줍니다. 현대모비스, 덴소 같은 자동차 전장 TL 기업들도 별점 3개입니다. 하이브리드 캐패시터의 주요 탑재처로서 전기차 전동화 가속 시 콘덴서 탑재량이 구조적으로 늘어납니다. 별점 2개 반, 직접 수혜 기업으로는 LS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이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인프라 수요 확장과 연동되어 변압기, GIS 수출 급증과 함께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지 장비사인 삼성전자 네트워크 부문도 별점 2개 반입니다. 하이브리드 캐패시터가 오지 기지국에 탑재되며 국내 조달 이점과 오지 전환 가속화에 따른 수혜가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장기 옵션으로는 ESS,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EDLC 수요처들이 있으며 이 또한 별점 2개 반 수준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별 개수 기준은 최직접 수혜는 별 3개, 직접 수혜는 별 2개 반, 간접 수혜는 별 1입니다. 이제 투자 결론을 내려볼 시간입니다. 먼저 밸류에이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38,400원, 시가총액은 2,540억 원입니다. 2026년 예상 PER은 12배에서 13배, PBR은 1.8배에서 1.9배, ROE는 14%에서 15% 수준입니다. 투자 의견은 not rated, 즉 미제시 상태입니다. 삼화전기에 대한 4가지 핵심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공급하는 레퍼런스는 기술 장벽의 실질적인 증거입니다. 단순히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넘어 실제 고객 승인을 받은 기술력을 의미합니다. 둘째, S캡과 하이브리드 캐패시터 비중이 상승할수록 평균 판매 단가와 마진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글로벌 동종업체 대비 명백히 저평가 구간에 있으며 초기 리레이팅 구간에 진입했다고 판단합니다. 넷째, 부채 비율 50%의 단기 차입금이 없어 재무적으로 매우 탄탄합니다. 이는 고부가 제품 확대가 예상보다 더뎌져도 버틸 수 있는 체력을 갖춘 가치 투자형 부품주임을 의미합니다. 물론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일본의 니치콘, 니폰 케미콘과의 경쟁, 그리고 중국 저가 업체들의 위협이 있으며 범용 전해 콘덴서 업황의 변동성, 그리고 고부가 제품 확대가 예상보다 더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삼화전기는 아직 완성형 성장주가 아닙니다. 전사 매출의 절반 이상이 아직 범용 전해 콘덴서에서 발생하고 있고 고부가 제품으로의 완전한 전환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데이터 센터, 전장, 오지라는 3가지 구조적 성장축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국내 부품사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투자자가 봐야 할 것은 현재 숫자가 아니라 방향성입니다. S캡과 하이브리드 캐패시터 비중이 다음 2해 동안 얼마나 빠르게 올라오는지, 그리고 그것이 분기 실적에 어떻게 찍히는지를 확인하며 투자해야 할 종목입니다. 오늘은 삼화전기의 핵심 성장 동력과 밸류체인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정리하면 S캡은 AI 데이터 센터의 숨은 필수 부품으로 재평가받고 있으며 하이브리드 캐패시터는 전기차 전동화의 구조적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재무도 탄탄하고 글로벌 피어 대비 저평가 구간에 있는 매력적인 종목입니다. 단, 고부가 제품 비중 확대가 실제 분기 실적으로 확인되는 것이 핵심 관전 포인트입니다. 본 영상은 투자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결정은 반드시 본인의 판단하에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가치사슬 분석을 통해 여러분의 투자 아이디어 확장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수혜주를 발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